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익스큐션 센터에서 텐더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진혁입니다. 고압 배전반의 안시와 IEC 표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북미 및 일부 지역에서는 안시를 적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IEC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장비의 설계 테스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을 개발하고 승인하는데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미 지역의 법률, 책임, 환경을 설계, 설치, 성능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며 안시 표준을 건물 및 안전 코드와 밀접하게 연관을 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정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EC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관행, 법률, 법규, 환경이 크게 다른 많은 국가에서 스탠다드보다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표준이 좋든 나쁘든 간에 장비를 설계하고 지정할 때는 각 지역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시 표준은 판금 두께, 페인트, 색상, 배리어 등 기능을 지정하여 다양한 제조업체의 장비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표준으로 설계된 대부분의 제조업체의 장비가 서로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EC 표준은 설계의 의도와 설계가 준수해야 하는 테스트와 환경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표준에서 구획화 정도를 지정할 수 있지만 디자인에서 어떻게 달성되는지는 제품과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IEC 장비 제조업체가 동일한 테스트와 성능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장비를 개발하는 데 더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압, 전류, 서머 리미팅, 오퍼레이션,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안시와 IEC에서 사용되는 전격 전압과 전격 전류가 서로 다릅니다. IEC가 안시보다 더 많은 전격 전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IEC와 안시 사이의 전기 테스트와 등급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IEC 장비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등한 안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온도 상승 시험을 보면 여기에는 같은 등급의 접점이 있고 다른 접점은 온도 제한이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안시 장비에 사용된 네마 등급은 IEC의 IP 등급과 다른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IEC에서는 홀 사이즈와 물이 떨어지는 방향, 세기, 양에 따라 IP 등급을 분류하지만 안시에서는 오일에 대해서 따로 분류되어 있고 하자드스 지역에 대해서도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시 장비에 사용된 네마 등급은 IEC의 IP 등급과 직접 비교되지는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IEC 분류 지정을 네마 유형 번호로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시는 북미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60Hz를 적용하지만 IEC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50Hz, 60Hz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시에서는 메탈 엔클로즈와 메탈 클레이드로 구분하지만 IEC에서는 LSC1, LSC2, 2A, 2B로 분류합니다. 브레이킹 엔듀어런스를 비교해보면 안시에서는 전압과 숏서킷 커런트에 따라서 메카니컬 오퍼레이션 횟수가 다르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EC에서는 메카니컬 엔듀어런스가 M1 2000회, M2 1000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ANSI와 IEC에서 사용되는 전기 심벌이 다릅니다. 프로텍션 심벌을 보면 일반적으로 ANSI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EC에서는 프로텍션 펑션에 따라 기호로 도식되어 있습니다. 전기 판넬의 공통적인 문제는 계량기, 계정기, 스위치의 높이입니다. 모듈식 설계로 인해 이러한 장치는 상단에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가 디스플레이를 읽거나 알람, 트립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IEC와 ANSI 표준에는 릴레이 디스플레이를 배치하는 높이와 관련된 몇 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더 쉽게 판독하고 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ANSI에서는 메탈 클레이드, 메탈 엔클로즈드, 그리고 GIS가 별도의 표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IEC에서는 IEC 62711-200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커넥션의 다른 점은 ANSI에서는 글랜드 플레이트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 표준이기 때문에 글랜드 플레이트가 필요하실 경우 반드시 옵션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케이블 배관으로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넬을 위치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IEC에서는 글랜드 플레이트가 표준으로 공급되고 일반적으로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판넬의 위치를 변경하기에 용이합니다. ANSI에서는 윈도우 타입 CT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차단기의 1차 측과 2차 측의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파워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고 교체가 가능한 반면에 IEC에서는 일반적으로 블록 타입 CT가 판넬의 뒤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파워 케이블을 제거한 후에 CT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ANSI에서는 스위치와 차단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창이 필요하지만 IEC에서는 작업자가 스위치와 차단기를 동작하기 전에 상태 표시 램프를 확인한 후에 조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EC에서는 어싱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지만 IEC에서는 어싱 트럭을 사용하고 아래 사진처럼 작업자가 직접 수동으로 컷오프 스위치를 차단해야 합니다. ANSI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를 강화하는 반면에 IEC에서는 아크를 억제하는 설계를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ANSI에서는 메인 부스바가 에폭시 코팅 되어야 하고 모든 연결 부분은 아래 사진과 같이 절연 캡을 씌워야 하지만 IEC에서는 부스바 절연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되는 타입 테스트만 통과하면 됩니다. ANSI에서는 아래 사진처럼 판넬과 판넬 사이에도 절연 배리어를 설치하지만 IEC에서는 판넬과 판넬 사이에 아무런 절연이나 배리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ANSI에서는 차단기가 인출되었을 때 차단기가 오픈되고 클로징 오프닝용 스프링이 디스차지 되어야 하지만 ANSI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ANSI 메탈 클레이드 제품은 아래 사진과 같이 제작이 되고 ANSI 제품은 2단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실 공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EC 제품은 판넬 전면에서 모든 조작과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고압 수배 전방 규격 IEC 62711-20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EC 60298은 40년 이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솔루션을 잘 수용하고 기본 장비의 용도를 개선하고 내부 아크에 얻어진 경험을 가치화하여 더욱 고객 가치 중심으로 지향하기 위해 IEC 6271-200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압 배전반 관련된 IEC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중 IEC 60694는 IEC 6271-1로 개정이 되었고 IEC 60298은 IEC 6271-20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IEC 6271-200은 2003년 12월에 발표되었고 에디션 2가 201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격은 고압 수배전반의 공통사항이며 이전 규격인 IEC 60694의 공통조항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폐쇄 배전반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IEC 6271-200의 주요 변경사항은 Partitioning and Nature of Barrier, Loss of Service Continuity, Internal Arc Fault입니다. 파티션은 파티션의 수량과 구성, 그리고 고정, 인출, 접근 가능성으로 기술합니다. 배리어는 파워가 공급되고 있는 부분과 개방되어 있어서 접근 가능한 컴파트먼트 사이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배리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배리어의 재질은 금속 또는 절연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컨티뉴티는 점검 유지 보수를 위해 판넬의 어느 한 부분의 컴파트먼트가 개방되어 있을 때 다른 판넬들의 파워 공급이 가능한지를 기술합니다. 인터널 아크는 옵션 사항으로 타입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티션과 베어리어는 고정형인지 인출형인지, 제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인터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작은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LV 컴파트먼트, CB 컴파트먼트, 그리고 부스바 컴파트먼트, 마지막으로 케이블 컴파트먼트로 분류됩니다. 파티셔닝은 충전 부분과 접근 가능한 개방된 컴파트먼트 사이에 어떤 재질을 사용하여 파티션을 나눌 건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탈을 사용하는 경우 PM이라고 분류를 하고 절연 재질을 사용할 경우 PI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충전 부분은 메인 부스바 컴파트먼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컨티뉴티는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어느 한 판넬의 문을 열었을 경우 다른 판넬들의 파워 공급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LSC1과 LSC2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LSC1은 메인 부스바, 차단기, 케이블 컴파트먼트가 하나의 파티션으로 되어 있어서 한 판넬을 점검할 경우 연결되어 있는 모든 판넬의 파워를 차단해야 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SC2A는 메인 부스바가 파티션이 되어 있어서 다른 판넬의 파워 공급이 가능하지만 차단기와 케이블 컴파트먼트가 같은 파티션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시 차단기와 케이블 컴파트먼트에 있는 자재를 모두 교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LSC2B는 메인 부스바, 차단기, 케이블 컴파트먼트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느 한 컴파트먼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컴파트먼트에 있는 자재들만 교체하면 됩니다. 인터널 아크 위드스탠드는 판넬에 사고가 났을 경우
조작자를 보호하고 사고의 파급 효과가 다른 데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부 사고의 주요 원인은 유지 보수 시 아래 사진과 같이 연장을 두고 작업을 마쳤을 경우, 그리고 부식성이 강한 환경, 강제로 인터럭을 제거했을 경우, 잘못된 보호 시스템을 운영했을 경우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크 중심에는 2만 도씨 내외에 열이 발생하고 열과 함께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 압력이 증가하면서 내부에 있는 부품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널 아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절차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강제사항입니다. 판넬을 3면 정도 제작해서 열반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스트의 주요 부분은 부스바 컴파트먼트, 차단키 컴파트먼트, 케이블 컴파트먼트이고 아크 점화 지점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5가지 테스트 기준을 통과해야만 인터널 아크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널 아크 테스트 후 도어나 덮개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테스트 지정 시간 내에 외암이 조각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크가 2m 이하의 접근 가능한 면에 구멍이 발생하면 안되고 인디게이터는 고온가스 효과에 발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암은 접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터널 아크는 접근 가능성에 따라 A, B, C로 분류됩니다. A는 허가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고 B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합니다. C는 주상에 설치하는 것처럼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함으로써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A와 B에는 FLR이 있는데 판넬의 앞면, 옆면, 뒷면에서 접근 가능한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FL과 AFLR을 적용합니다. 사람이 판넬의 뒷면에 접근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AFL과 AFLR로 나뉩니다. 판넬이 벽에 붙여서 설치될 경우 사람이 뒷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AFL을 적용하면 되고 사람이 뒷면에 접근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AFLR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오퍼레이터의 안전과 서비스 컨티뉴티를 위해서는 LSC2B, PM, AFL이나 AFLR의 판넬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